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 QR코드만 인식하면 간단하게 결제가 된다.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다 분실할 염려도 없고 결제 방식도 편리하니 대부분의 젊은 관광객들은 알리페이를 선호한다. I got broads in Atlanta, just to throw me in the family. Credit cards and the scammers, hitting the licks in the band. Legacies. 안녕하세요. 아카루시아 TV 나레이터 아카루시아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청명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우려했던 태풍도 무사히 지나가고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하거나 여가를 즐기고들 계시는지요? 오늘은 이제 우리들 곁으로 성큼 다가온 이른바 현금 없는 시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들 지갑이나 주머니에 현금은 얼마들 가지고 계시는가요? 최근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성인의 약 80%가 주머니에 약 5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군요. 여러분들은 현금 없는 사회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약 2년 전에 조사한 바로는 약 12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불과 2년여 만에 절반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역사를 통틀어서 현금이 무언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은 인류 역사상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에 합당한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었죠. 당연히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는 수고로움과 일정치 않은 가치의 불균형 등으로 일정한 금액을 가지는 현금이 등장했고, 근대에 들어서는 모든 국가가 현금을 가지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영원 불변할 것 같았던 현금이 21세기 들어서면서 그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각종 지불 수단의 대체로 점점 현금이나 동전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부터 유럽에서 현금 없는 사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스웨덴은 2016년부터 현금 없는 사회를 공언하고 시장이나 각종 마트, 거리에서조차 현금을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고, 덴마크 또한 2018년 이후 더 이상 지폐와 동전을 제작하지 않기로 선언했으며 2020년부터 싱가포르 또한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에서 현금 사용을 중지했더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조차도 벌써 2014년부터 현금 결제 비중이 37%로 떨어졌고 2020년 이후에는 현금 결제 비중이 15% 아래로 떨어졌다 합니다. 왜 이토록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일까요? 속칭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거래의 투명화가 있겠습니다. 모든 거래를 투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경제의 탈피와 정부의 세수 확보 용이, 그로 인해 체납자나 조세회피자를 찾기 쉬워지고 은행들 또한 비용 절감 및 수수료 등의 수입 상승이 있습니다. 둘째, 지폐나 동전의 보관의 불편함 해소가 있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지폐나 특히 동전의 보관 휴대의 불편함들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폐나 동전의 제조비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통장 소액권 동전의 제조비는 액면가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0원짜리 동전 등 약 2억 5천만 개의 동전을 만드는데 540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넷째, 매출 및 결제 관리 편의성이 있겠습니다. 모든 매입 매출이 디지털 숫자로 확인이 가능하니 순식간에 그날의 매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부가적으로 위생관리도 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이 직접 주고받는 지폐나 동전에는 거의 3,000가지가 넘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현금을 주고받지 않으므로 그런 전염병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현금 없는 사회가 장점만 있느냐? 아닙니다. 엄청난 부작용이나 단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도용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현금은 일단 원칙적으로 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적으로나 강탈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범죄가 되니까요. 허나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앱 등의 디지털 화폐는 수많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내가 가진 자산 자체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은행의 서버에 존재하기에 그 누구든지 접속할 권한만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나의 자산이 아닌 범죄자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은 영수증을 끊지 않거나 그냥 결제만 하고 나와버리면 언제 어느 때 내가 다녀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허나 카드나 디지털 결제를 했을 경우는 언제든지 서버만 열어보면 나의 일거수일투족 행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은행의 손실을 언제든지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현금은 내가 쓰지 않는 한 언제든지 내 손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은 자산 자체가 은행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가나 은행에서 내 자산을 동결시키거나 못쓰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결제 불가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이나 ATM기라도 고장이 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현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 불편입니다. 사실 이 영상에서 가장 크게 다루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 기본적으로 카드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특히 신용불량자나 계좌를 만들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는 매우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제도권 밖에서 현금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헌데 당장에 우리 사회가 무조건 현금 없는 사회로 간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결국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한정적으로 본다면 2021년 현재 각종 지급 수단 중 현금 결제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자면 우리나라는 각종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류의 결제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도 약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온갖 카드가 마구마구 남발되면서 신용불량 사태도 터지기는 했지만 이제는 정상적으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 중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각종 페이나 QR코드 등 수많은 결제 수단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류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나마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이 겨우 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금 없는 사회는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필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회적 약자이건 신용불량자이건 노약자이건 장애인이건 시대의 대세는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장 2020년부터 한국은행은 이미 동전 없는 사회라는 것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트나 각종 생필품 가게에서조차 동전 거스름 돈을 본인의 계좌로 넣어주던가 선불카드 또는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는 현금 없는 시대에 잘 대처하여 현명하고 슬기로운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대의 대변역을 부르고 있는 디지털 화폐가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하며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아카루시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 tried so hard.